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묘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사진을 딱 올렸어요. 사진을 봤더니 성묘를 하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의 고향은 경기도도 아니고 성남도 아니고 분당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안동입니다. 사실 안동에서 그걸 별로 그렇게 그렇게 달고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어찌됐든 뭐 그 잘 모르겠고. 자, 그런데 성묘, 그건 뭐, 사실, 그거 갖고 시시비비를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고향을 찾아서 성묘를 했대는데, 그리고 또, 성묘를 하면서 두 아들도 데리고 가고, 아버님, 어머님 묘소에 가서 뭐 절도 하고, 참 좋습니다. 그 사진은 근데 왜 계속 그냥 올리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어렸을 때의 가난도 얘기하고 참 따뜻한 풍경인데 이걸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자기 독사진, 저기 멀리 산을 바라보는 그런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사가 뜨고 난 다음에 네네. 제 송지 TV에서도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네네. 쏟아졌거든요. 댓글이. 네가 지금 이런 걸 올릴 테자. 예. 자, 아버지 이야기부터 아들 이야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 나오면 가족 이야기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쌍욕을 비롯했어요. 자기 아버지 부분. 이 쌍욕도 뭐 여러 군데 있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의 부분도 나왔죠. 도박 부분과 그 성매매 부분이요. 의혹. 예.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내린 것 같아요. 네. 내렸으면 그냥 또 내리지. 자기 뒷 모습은 왜 올려요? 폼사 아닙니까? 응? 이번 성묘에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추석 연휴에 검찰도 네. 바빴어요. 네. 지금 내일 취임식을 갖는 이 심우정 검찰총장도 출근을 했거든요. 그렇죠. 다 따졌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도 사실은 머릿속이 굉장히 지금 복잡할 겁니다. 네. 변호사들에게 많은 지시를 했을 거예요. 네네. 저 잔머리로요. 네네. 곧 이제 20일, 30일 구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최후 변론을 해야 되거든요. 네. 최후 변론을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 피해갈 거냐. 네. 이재명은 뭐 오로지 거짓말과 사법방해 아닙니까? 네. 가지고 있는 무기가요. 그렇죠. 그 복잡한 부분을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사진을 올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 온 언론에 쏟아지는 것이 형수 쌍욕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즉흥성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대통령 후보였고 또 지금도 유력한 대권 주자잖아요. 그러면 모든 행동이 다 정치적인 행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숨을 쉬는 것까지 사실은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다면 이것이 자기가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당연한 거고 올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도 차라리 올렸을 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래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추석과 설은 가족 중에 어떤 일을 벌인 사람이라도 찾아오고 그래서 야 알았어. 시끄러. 와, 밥 한 그릇 같이 먹자. 이럴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올렸을 것 같아. 그러면 비난받아야지, 당연히. 비난받을 짓을 했으니까. 어떤 거? 말을 막 이것저것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일관되게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지도 않았고, 또 아들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일관되게 아들에 대한 얘기도 안 했어요. 다 크면 남이야? 아들도 남이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건 다 지난 대선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장인이 그렇다고 내가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그 표현은 좀 다르지만, 전공법을 택했잖아요. 물론, 질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면, 그걸 올렸으면, 올린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야지. 그리고,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그럼 당당하게 솔직히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했다 라든지 아들 잘못한 건 맞다 이제는 근데 추석 아니냐 이런 당당함이 이자한테는 없다는 거지. 그 즉흥성. 좋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개딸들은 순발력이라고 해요. 경쟁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재명은 삶 자체가 그 유동규 본부장이 자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 삶 자체가 거짓말이고 전체가요. 네네. 그다음 이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걸려들면 이재명은 재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법조인이니까 또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재판이 연루가 되는데
사법 방해를 교묘한 사법 방해들을 해오는 네. 이 두 가지 행태를 보입니다. 네. 이 지금 뒤에 타이틀에 30가지 아버지에 대한 직업 이야기를 해놨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계속 말을 바꾸는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이재명이 굉장히 자기가 잔머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돌아간다라고 온 곳에 다니면서 떠드는 정도예요. 네. 이재명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추석 때. 네.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 놔야 합니다. 네. 필요하거든요. 네. 자기 지금 최후 진술에 가장 강조할 게 그 부분일 겁니다. 네. 야당 대표를 지금 검찰이 탈탈 털어서 정치 보복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가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외연 확장이 필요한데 이때까지 제일 자기를 괴롭혀왔던 게 이 가족들, 쌍욕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런 분위기를 희석시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겠죠. 그렇죠. 또 안동이란 말이죠, 자기 그렇죠. 고향은. 그런데 올렸는데 지금 뭐 도배를 하다시피 온 그게 다시 다 예. 상기가 되니까 예. 이건 뭐 오히려 손해 보겠다 싶어서 빨리 내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잔머리로 세상을 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 대표님 이거를 안 내렸다 그러면 나 이 얘기 오늘 안 할 거예요. 왜? 추석이잖아. 괜찮아요. 그래. 너 거짓말 한 거 천하에 다 알고 아들내미들 그 똑바로 안 가르친 거 알아. 하지만 그래 너 성명 왔다 알겠어. 하고 내가 이거 안 꺼낼 거예요. 하지만 내림으로써 이게 스스로 정말 떳떳하지도 못하고 또 내림으로써 그래 되돌아보자 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혐오하는 게 그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완전히 도구로 삼는 거 있잖아요. 진정성은 요만큼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도구로 삼을까에 대해서 그냥 늘 즉흥적으로 그렇게 대응했던 거. 가장 극악한 게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난 이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뭐냐면 이거예요. 흑수저가 성공한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흑수저여야 돼. 가장 밑바닥이어야 돼. 거기서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 노동자였다라든지 또 배가 고팠다라든지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왜 아버지를 비하하냐고요. 아버지를 비하해요. 그래서 비천한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출신에서 비천한 출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단어 잘 안 쓰거든요. 아버지에 일반인은. 대한 출신 성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되게 비난하는 부분이 많아요. 도박꾼에다가 정말 증오하고 나를 어떤 교복도 안 사주고 이런 대목들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천한과 연결되니까 어떻게 돼? 아버지가 굉장히 안 좋은 그쪽으로 가요.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많아요. 아니, 제일 가난한 사람이 이낙연하고 원희룡이에요. 그렇죠. 원희룡은 정말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중학교 때까지 전기를 키지 못했대요. 전기를 중학교 때 처음으로 켜봤대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고, 이낙연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정말. 근데 그 사람들은 번듯하게 자랐잖아요. 욕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욕을 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 달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좀 길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형이 얘기해요. 형 기사 많아요. 그 형이 이재영인가 마지가 우리 아버지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서울의 소리 우파 신문도 아니야. 완전히 신문도 아니고 언론도 아닌 거기 가갖고 백은종이가 아니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남대 법대 나오셨어요. 아주 그런 분이고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마을에서. 왜냐면 마을에 굳은 일 다 하셨거든요. 그때 대학생 별로 없었어요. 대학생 출신이. 교사도 하셨어요. 순경도 하셨어요. 그러니 마을에 이 여러 가지 서류 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셨거든요. 이게 왜 비천한 출신이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청구대학교라고 영남대 잘 아시겠네요. 영남대 전신 청구대 법대를 중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비천한 출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댓글이 안 보이는데 PD님. 채팅에서 저희가 안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제가 대통령 선거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네. 유시민이가 네네.
이재명과 단독 그 기자회견 대담을 합니다. 네네. 대담을 하면서 유시민은 굉장히 말장난을 잘 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같은 말도 참 싸가지 없이 하는 게 유시민입니다. 그렇죠. 유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재명을 자기도 몰랐는데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보고 나니까 이재명의 지난 시절은 아주 어려운 가정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였다. 네. 흠이 아니었다. 네. 흠이 아니라 상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흠과 상처를 교묘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유시민이 이런 장난을 칩니다. 국화가세. 방금도 말씀을 하셨죠. 예. 원희룡, 저도 원희룡을 참 어린 시절 그 뭐 다 잘 알고 있는데요. 네네. 똑같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라고 해서 형수에게 쌍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흠인 거죠. 네. 근데 이재명은 지금 자기의 어린 시절 비천하다는 말까지를 쓰면서 하는 것은 네. 자기 형에게 한 거짓 있죠. 네. 지금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재명은 선거만 하면 거짓말해요. 네네. 그럼 매번 선거법에 걸립니다. 네네. 2018년에도 걸렸고 지금도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내일 모레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예예. 이걸 상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말 바꾸기도 수습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이재명이 그렇게 이제 그 자기가 해온 행동들 이재명은 근데 변호사가 돼서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부분은 유동규 본부장이 핵심을 찌르죠. 네. 그건 겉으로 한두 번 한 것이고 예. 대부분 조폭들 변호하고 사실 성남에서 돈 벌 일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라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덮기 위해서 음흠. 과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 아버지 부모에 대해서 네. 어려웠다라고 하지 비천했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단어가 이재명의 이 생각 체계 속에 예. 굉장히 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예.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형을, 친형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뭐 입원을 시키려고 하고, 어느, 유세장에 가더라도 형의 아팠다 나는 형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런데, 이 형수한테 그 쌍욕과 형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앞뒤가 시점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이유를 달아요. 뭐냐면 어머니한테 폭행을 했기 때문에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머니한테 이재선 씨가 찾아가고 사실은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존속 폭행 혐의를 받았던 거 물론 무혐의 됐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 쌍욕을 했어요. 쌍욕은. 근데 그것 때문이라고 훨씬 후에 벌어진 일 때문이라고 지금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고, 쌍욕을 그거고요. 저도 예. 쌍욕을 그 여러 번 들고 예. 이거 많이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예. 저 살다가 욕도 뭐 어린 시절에 듣는데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그런 욕을 이재명은 도대체 어디서 생각을 해냈을까요? 그렇죠. 참. 그렇죠. 그게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이 아닌 거지. 아니, 영남대 법대를 나온 중퇴지만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한테 어쨌든 일단의 존경을 받았다고 처음에 교사나 순경까지 했다라고 하는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똑똑했잖아요. 이재선 씨도 회계사하고, 자기가 그렇게 정신병자라고 몰았던 그 형도,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중대 법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비천한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자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자신의 어떤 흑수저임을 이용하는 거냐라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진짜 다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척에 가서 유세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도계에서 광부를 했다. 막 이러고 어떤 데 가서는 또 근데 보니까 태백에서 관리자로 일했대요. 이건 지금 시사전에서 소종섭 편집위원회 당시에 막 나온 얘기입니다. 관리자로 일했대요. 그러면 광부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광부의 자손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광부였다 그러면 웃죠. 관리자 아니 탄광 관리자하고 실제로 진폐증에 걸려가면서 밑에서 막장에서 그 탄 캔 사람과 같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또 낳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내일 모레 이제 선거법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요. 네. 이재명이 거기에 두 가지 거짓말이 있고요.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게 있고요.
그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는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 며칠 지났어요. 네네. 그 경기도 의원을 지냈던 사람을 통해서 당시 공개가 많이 되는데 네네. 이재명이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랬죠. 예. 조작됐다고. 지금 와서 이제 말 또 다 바꾸는 예.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말장난에 최근에 그 이재명 재판부의 판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더만요. 예.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 주장들을 하지만요. 음. 판사는 상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법정에 나오는 피고인이나 증인은 별말을 다 합니다. 그렇죠. 자기 살기 위해서요. 네네. 피고인들은요. 예. 근데 판사들은 다 상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지금 자기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요. 막 계속 이런 짓을 해요. 네. 그렇게 해온 이 결과가 이제는 20일 결심 공판에 와 있다. 네. 계속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요. 네. 계속 지금 거짓말로 걸리거든요. 네. 2018년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것이 이 무죄로 뒤집어졌다. 네.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네네. 거짓말 두 가지 하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형에 대해서 이 친형에 대해서 입원하는 것에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네. 이 거짓말을 합니다. 네. 이건 나중에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거짓말을 한 것인데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이 뭐 듣도 보도 못한 이 논리가 나왔죠. 네. 이래서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거짓말은 한 겁니다. 네.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가 2002년에 자기가 검사를 사칭한 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네. 이건 위증교사를 통해서 무죄를 받습니다. 네. 무혐의를 받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네. 이 두 가지 다 거짓말은 한 겁니다. 네. 이재명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도 또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거죠. 네네. 이제 이 심판은 해야 되는 부분에 와 있다. 그렇죠. 지난번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한 권순일에 대한 수사하고 네. 있고요. 네. 위정교사 재판 오는 30일 또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의 거짓말들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이제 막판 이 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이 결심 공판에 와 있다.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묘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얘기, 사실 아버지가 뭐 청소부였다? 이것도 사실은 확인이 안 돼요. 어머니는 청소, 환경미화원이었던 것 같고, 또 화장실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뭐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갑자기 청소부였다, 탄광 광부였다, 교사였다, 순경이었다, 하사관, 공군 하사관도 맞는 것 같아요. 공군 하사관이었다, 뭐 해서 합치면 뭐 유동규 본부장이 30개까지 세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생애 동안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것을 전전할 수가 있을까? 화전민 출신. 분명히 제가 자료 다 찾아봤더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화전민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신이란 건 대대로 화전민을 일구어서 그 가업까지는 아니지만 일구었던 분들을 우리가 출신이라고 하지. 대학교 중퇴하고 뭐 이렇게 보내다가 돈을 못 버니까 뭐 잠시 그런 어떤 농토를 빌려서 일을 했다? 그런데 또 어떤 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의 젬병이었다. 농사는 전혀 못하는 분이다. 화전민 출신이라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재명에게는 이 자기 그 거짓말 기억 그것도 막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많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뭐 존경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존경하는 줄 아는가 보다. 뭐 이런 계속 말장난으로 살아온 거죠. 그렇죠. 그 말장난의 결과, 거짓말의 결과가 정말 이제 다음 달에 따끔한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이대근 씨 경향신문의 전 편집국장 출신 칼럼을 썼는데 그 양반이 쓴 칼럼이 나는 제일 정확한 것 같아. 이재명의 말이 유효기간이 자기가 그 말을 뒤집을 때까지만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 아들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예. 뭐 아들은 제가 건드리고 싶진 않으나 지금 아들 때문에 그 사진을 내려서 아들로 상기되는 부분이 딱 이거예요. 정말 이 아들이 그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으로 그 도박
자들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원래 그거를 발견해서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단독을 했거든요. 보니까 얘가 바로 그자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이 2019년부터 이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아 내가 인턴 4개월 차인데 지각을 했다. 근데 아이씨 내가 지각했다고 날 뭐라 그러면 나 이번 달 하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4개월 만에.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금융사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또 금융사가 펀드 회사야. 뭐, 저기도 아니야. 무슨, 은행권도 아니야. 거기 들어갔다가 4개월 만에 나오거든요. 아, 나는 스카이 출신이에요. 고대 경영학과 나온 거 맞아요. 네. 그리고 2019년도 8월 달에는 사이버 고연전 대표로 나가는데, 아, 자랑해. 쪽팔리지만, 아, 재밌긴 하다. 아, 쪽팔리긴 자랑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사이버 고연전 고대 대표로 스타크래프트 경기에 출전해요. 이 사람 맞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안에서, 아, 나는 얼마를 지금 해서 500만 원을 벌었어.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완전히 도박이 미친 애 맞아요. 도박에 완전히 빠져있는 애. 그 자랑질하고 뭐 하는 거는 사실 실제로 안 땄더라도 나 이런, 이렇게 따는 실력이야라고 자랑하는 건데, 좋아. 도박은 그렇다 쳐. 이거보다 더 극악한 건 사실은 성과 관련돼서 그 성매매 의혹이 저기잖아요. 마사지. 그쪽, 성남 일대, 분당 일대 마사지 업소를 얘기하는데, 아, 이 업소는 뭐가 괜찮고, 뭐가 뭐 추석 연휴 하니까 너무 자세한 내용. 거기까지 통과. 통과. 근데 가족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고. 거기까지는 또 통과. 예. 그 다음에 내가 이 걸그룹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예. 진짜 유명한 걸그룹들 그 걸그룹 멤버들을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그 중에 하나 딱 깎았는데 이건 남자 커뮤니티에 들어온 남자 아이디를 가진 남자한테 너랑 뭐 하고 싶다. 이태원에 가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그까지만 할게요. 더 최악의. 근데 이기고 싶다 맞아요. 본인 맞아. 그런데 이런 글이 쌓여 있어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재명이 평생을 그랬거든요. 아, 도박에 환멸을 느낀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 20장으로 하는 그 꽃이 들어간 그 도박 때문에 쫓기듯이 성남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박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자가 아들이 이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돈을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도박하는 거를 몰랐다? 그래갖고 그냥 놔뒀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자기가 쌍욕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대로 사실 그거보다 더 극악하게 아들이 커뮤니티에 말하는 어떤 특성을 보면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와, 이 집은 정말 아니 위에는 위 때문에 비천한 출신이라 그러면 이 아들이 그러면 똑같이 나는 비천한 출신이에요 하고 다니겠네. 그렇잖아요. 자기 쌍욕하는 건 다 아버지 탓이야. 이동호라는 친구의 머릿속 사고는 우리 주식님이 유전이라고 하셨는데 예? 유전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뭘 제가. 보고 배우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네. 그 성묘 사진을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송재 TV 댓글에 우리 제 회원분 한 분이 그냥 두시라고 곧 감옥 갈 건데 조상한테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셔서 제가 난 인사했으면 나 인사하고 그냥 안 내렸으면은 맞아요. 나 진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늘의 맹세코 이거 주제 안 다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할 수 있어 아무리 천하의 범죄자지만 아니 성묘하게 뗐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면 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내렸기 때문에 그 스스로 쪽팔렸다고 생각을 하는지 뭐 하는지 어찌됐든 난 마지막으로 이 죄는 죄로 간다. 아들들이 뭐라 그러겠느냐. 내가 이렇게 참 입이 걸고 말이야.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다 비천한 출신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참 비천해서 그렇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요? 자기 아들 이재명이 그렇게 했으니 자기 한 말이 있으니까 아버지 탓이라고 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 도박 부분과 그 이 의혹 부분은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성과 관련된 매매 의혹은 사실 증명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는 도박은 증명이 어느 정도 돼요. 댓글을 읽어보면 이건 뭐 뻔한 이야기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저기랑 똑같아. 누구지? 탁현민이. 탁현민이가 왜 똑같냐면 탁현민이가
저기 책을 냈는데 자기 그 자서전에 책이 한 이야기. 아, 예. 그 책이 저기잖아요. 뭐 그 유흥업소 저기야 지도야. 그래갖고 유흥업소가 서울에 있는 유흥업소가 뭐가 어떻고 여성이 어떻고 이렇게 품평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딱 그걸 한 거야 얘가. 얘가. 근데 이 친구가 사실 뭐 갔더니 서비스가 어떻더라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말이야 허세를 부릴 수 있는데 안 했다니까 나 믿어야지 어떡하느냐.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나 말만 그랬다. 그냥 남자들끼리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노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고 한다고. 근데 도박은 다르지. 도박은 일시도 있고 어느 방법도 있고 얘가 또 뭐 홀덤 저 팝 있잖아요. 거기도 갔다고 하고 어디가 홀덤팝이 좋다고. 걔들 그 전문가들이 아니면 모르는 용어들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아직 경찰은 기소 의견 그러니까 그 송치했는데 검찰이 아직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도박 부분. 그것까지. 이 이야기로 제가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네네. 그 이준석에 대해서 무고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가장 결정적으로 이준석의 그 성매매 부분을 확정할 수 없다. 네. 소위 그 여성을 확정할 수 없다라고 특정할 수 했어요. 없다. 특정할 수 없다. 네네. 그 결과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다시 이제 그 항고를 해서 다시 하게 될 텐데 다시 경찰이 또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뭐 이준석을 부르느냐 어떻게 결정적으로 수사의 의지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환을 안 했잖아. 저도 물론,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수사는 사실 어떤 정황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심증을 갖고 있다가 실질적인 물증과 증언이 보태져서 하나의 그 면이 되잖아요. 그럼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선과 선을 연결해서 면을 만들고 면이 하나라도 있으면 또 다른 면을 만들어서 입체 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점과 점 분명히 선을 연결할 수 있고 이를테면 그 정무실장이 가서 7억의 약정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정황이 확실한 거잖아요. 거의. 안 그렇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투자를 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이준석한테 보고하고 이준석한테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럼 그건 점이야. 그럼 점과 점을 연결해갖고 선을 만들어야지. 근데 왜 점은 이렇게 다 있는데 그걸 긋질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그대로요. 제가 첨가할 수 있는 이유는 무고는 굉장히 이 엄벌에 처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무고를 당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어요. 그 대표님, 내가 이 대목에서 늘 얘기하는 게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좀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진짜 1조 1항이 무고예요. 첫 번째 함무라비 법전에 살인이 아니고 무고네요. 무고요. 첫 번째 그 함무라비 법전의 첫 번째 항이 우리는 헌법 전문이잖아요. 그만 중요하잖아요. 1항이 1항이 무고한 자는 강물에 익사시킨 무고한 자는 그러니까 얼만큼 무고가 나쁜 범죄인지. 예. 갈수록 무고 특히 지금 인터넷도 발달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고에 대해서 더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 얘기는 이준석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계속 남을 거예요. 뭐 내일도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준석 너 왜 그러니? 라는 예. 뭐 목소리가 아마 높아질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로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이재명의 일극체제 어제 전체적으로는 85%가량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7.77%였는데 대략 10% 가까이 또 올랐습니다만
85%를 넘어서 제외 국민 같은 경우에는 99% 싫어하냐? 이게 뭐 북한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이런 극단적 일극체제 됐는데 문제는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7개 재판, 11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다가오는 10월 달에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지금 사법 리스크가 실현되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고 네네. 실제 상황인데 예, 저쪽 지지자들이라는 사람들 소위 네네. 말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의 거짓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검찰이 저를 죽이려고 저를 갖다가 300몇 번을 압수수색하고 저를 죽이려고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유능한 인간이라서 저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보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네네. 와,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정진상이가 깜빵 가고 김영희가 실형 5년 받고 거기에 있었던 이재명이가 형님 하고 있던 이제 누구예요? 그 나루토 그 횟집했던 거기요? 갑자기 저기 이제 김인섭. 예. 김인섭이가 실형 5년씩 받고 하겠어요. 그리고 공범이 다 실형하는데 머리 꼭대기에 대가리에 있는 이재명이가 무죄다? 그 좀 약간 정말 안드로메다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전과 5범은 그럼 무죄인데 왜 생겼겠습니까? 예? 네. 전과 5개는 왜 생겼겠습니까? 아하. 이미 전과가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 전과가 왜 생겼냐 묻는데 또 거짓말했다가 또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위증교사가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네요. 자, 여러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믿는 바보들이 바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 체제를 전혀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야 이게 증거가 인정되는 거지. 그렇죠. 재판 끝나기도 전에 이게 증거다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넘쳐나는데 저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누가 믿어야 돼? 사법부가 판단할 일인 거지. 증거 많아요. 그리고 증거 드러난 게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그 교사범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한테 그래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뭐냐면 저 그때 밖에 나와 있어서 그 상황을 잘 모르는데요 라고 말했는데 에이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 자체가 위증을 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법정에서 교사를 당한 김진성이 나는 교사 당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몰랐다고. 이재명이가 계속 해달라고 해서 거짓 증언했다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문건까지 보내가지고 이대로 해달라. 요청까지 왔었던 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도 증거가 아니다 그러면 살인하러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CCTV가 이 사람이 그 집에 살인하러 들어가는 CCTV가 찍혔는데 이재명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재판 중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CCTV가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재판 받으면 유죄가 나올 거야 거의. 예, 이거요 지금 재판 받는 거 다 유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야당 대표를 웬만한 죄목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유전 무죄 진짜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 재판받다 조퇴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불가능하죠. 지금 서울구치소에요. 갇혀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었느냐면요. 자기가 이제 뭐냐면 불구속 기간이야.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있었거든. 그런데 까먹고 형사재판을 까먹고 안 갔더니 그걸로 구속됐다니까요. 법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어요. 예, 거기서 그래서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 해갖고요. 직권으로 발부해갖고 거기서 뭐냐면 바로 그냥 감옥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내가 생업에 종사하다가 까먹어가지고 그 재판 일정을 진짜 까먹을 수도 있고 뭐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소용없어요. 바로 그냥 슛골인. 꼴인이에요. 그냥 슛골인이에요.
근데 이재명이는 무슨 용가리 통뼈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째 이러고 있는데도 깜빡 안 가는 건 뭐예요, 이거? 게다가 뭐도 있냐면 생각해보세요. 조퇴라는 게 네. 아니 조퇴 사유도 웃긴 게 뭐냐면 생방송이 있다. 그럼 네.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요. 녹화. 녹화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나도 우리 판사님한테 그러고 싶어. 네. 저 지금 저기 방송 녹화가 있어서요. 네.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네. 멸콩 제가 있고 아니면 저희 방송 생방송 구독자들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감방 안 간다 그러면 아마 재판장이 농담이겠지 하면서 웃을 거야. 네. 농담이지 그러면서 웃을 거야.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판사님한테 자 이제 변호사님들은 일정이 있느냐 이렇게 일정 잡을 때 네. 일정 잡을 때조차도 일정을 잡아. 자 이거 수요일 날 가능할까요? 이제 판사님이 물어본 거야. 자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재판이 꽉 차서 수요일 날 가능할까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냐? 피고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변호인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변호사님들 괜찮아요? 왜? 변호사님들이 일정이 안 되면 변호사 입회 안 하면 그때 재판을 못 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어느 피고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 멸콩 라이브 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아. 분위기 쌓여주고 어.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정신 이상한 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제가 방송에 출연해야 돼서 이거에 그랬더니 변호인이 더 웃겨. 공중파입니다. 공중파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공중파입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종편이면 가면 안 되고 공중편은 가면 됩니까? 공중파도 어디냐? MBC야. MBC야. 예. 녹화야. 네. 그 녹화는 스케줄에 따라서 변경할 가능해요. 얼마든지. 참. 그러게요. 재판 있고 나면은 순서를 뒤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힘 있는 인간을 웬만한 죄 가지고는 이게 되겠습니까? 확실하니까 이걸 기소를 하지. 어허. 안 그러겠습니까? 네네. 무죄 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정도 돼야 진짜 야당 대표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요. 이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를 기소 안 하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자들 있고 다. 그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비록 예. 기각됐지만 예.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라고 당시 영장 전담판사도 판단했던 사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네. 증거가 어느 정도로 많으냐면요. 저기 지금 그 검찰이 제출한 내용에 네네. 대장동만 20만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증거 자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하는 게 증거 자료 아니면 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잖아요. 어허. 그게 20만 페이지가 있다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사건인데 불구하고 저들이 말하는 거는 증거가 없고 제가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저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먹힌다는 게 야. 나는 이게 북한사나? 그러니까 맨날 제대로 듣는 게 뭐만 듣느냐? 네. 이재명 TV, 예? 이재명 방송, 네네. 아니면은 재명이네 마을에서 활동하고, 어. 아니면 저기 김어준 TV만 네네. 보니까 네. 애들이 획가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걸 아예 안 들어. 그리고 MBC만 보고. MBC만 보고.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러니까 북한에 안 살아도 대한민국이 살아도 북한처럼 사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실제 제가 그 8.18 전당대회 지난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뭐 현장 갈 일은 없고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여러 방송국에서 유튜브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MBC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제가 기억하로 동시 접속자가 한 15,000명이 넘었고 그런 걸 봤어요. 예. 결국 그거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정치 고관여층으로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방송이라고 MBC 유튜브를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다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MBC 하나 살리려고 예.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나 좌파들 늘 특성이 뭐냐면 그게 뿌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어떻게 보내냐면 저는 정말 딱 어떻게 보내냐면 그 지금 그 돈 내주자 뭐 이런 게 아니 그 돈 내주자 뭐 이런 어떤 짓거리들이 이거 정말 뿌리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후세가 다 갚아야 될 빚 아닙니까? 후세들한테 빚 넘겨주는 일인 거고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일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당장 나눠줄게요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아 우리를 위해 주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를 합리화시켜주는 방송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거를 억지 소리를 이거를 사람들 대중들한테 아 이거 합리적인 이야기야 라고 이거를 풀어주는 그런 방송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중에서 공중파에선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MBC가 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MBC 절대 사수하라고 지금 이재명이가 예, 그렇죠. 명령 내린 거 아닙니까? MBC가 만약에 이제 없어져 예. MBC가 없어져 그럼 공중파에서 자기들 말을 비틀어서 예. 이거를 다 이재명 말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줄 그게 없거든. 예. 편집 방송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 방송 이재명 편집 방송이 없어지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답답할 노릇. 그렇죠. 자기가 한 거를 공정하게 제대로 이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 방송 아닙니까? 사실을 드러나면은 제일 무서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쟤들은 사실을 들을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좌파가 된 애들은 그렇죠. 사실을 들으면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아하. 싶지 않은 거예요. 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MBC 제3노조가 정말 예.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데도 이게 MBC의 본질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청자층들이 예.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만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만 믿고 싶고 듣는 것만 듣고 싶고 해서 세계 흐름 추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군사 독재 시대에 그냥 살고 있는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비밀이 국가가 많고 예. 저런 걸 타도해서 민주화가 되는 이런 예. 착각을 하고 있는 좀 정신 얼빠진 그렇죠. 예 그리고 말하자면 자본가들이 예. 돈을 막 쌓아놓고 있고 노동자들은 전부 다 그냥 천대받고 있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 예. 북한에서 하고 있는 예. 이런 거를 아직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데 이 아이덴티티를 못 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만약에 무너지면은 예. 자기들이 청춘들이 마치 날아가는 그렇죠. 느낌. 예. 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다가도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져. 음흠. 자기 정체성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그 이재명을 떠나서 아하. 이재명을 보호하는 언어를 본인이 쓰는 거예요. 아하.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결국은 아이덴티티를 이재명이란 상징이 있고 또 예.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평생 살아온 길이 부정당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니까. 예.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브라이트하고 스마트해야 됩니다. 아까도 했습니다만 우리 멜콩 TV 보시는 분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스마트하다. 우리가 정말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우리가 오피니언을 드리면은 우리는 좌우파는 사실관계를 천착해서 예. 어떻게든 사실관계를 예. 확인하고 그것을 진실을 예. 밝히려고 하는데 예. 좌파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파간다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이 뭐가 사실이냐라고 해서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도 20만 쪽이 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무시해버린 전략으로 하면서 예. 이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려는 세상이 옳다. 근데 자기들이 뭘 만드는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베네수엘라 같이 월급 팍 올려주고 그 망하는 길이냐? 그럼 또 아니라고 그래. 에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 원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뭔데 물어보면은 그런 게 있어. 아 무식하네 참 대화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아버린다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근데 있는데 이거를 지키는 게 뭐냐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말들 나오죠. 그 정치인들 헛소리 하잖아요. 자 이재명 여태까지 잡아달라고 그랬지만 이재명 죄가 없으니까 안 들어간 거야. 이런 말을 이게 헛소리거든요. 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은 그 사람 감옥 저는 간다고 봐요. 100%.
저는 간다고 봐요. 왜냐면 같이 죄를 지은 거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좀 이따가 감옥을 갈 텐데 그 감옥 가더라도 뭐냐면은 또 변명이 나오고 변명이 나와. 그렇죠. 왜 변명이 나오느냐? 믿어주는 사람들, 아이덴티티 폭파되기 싫은 사람들은 나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야? 우리가 그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싫거든. 인정하기 싫거든. 그거에 대한 변명거리를 계속해서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알고 봤더니 법이 잘못된 거네. 아하. 법관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갈 겁니다. 그래요. 예. 끝까지 사실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그 부분이 사실 아주 걱정되는 끝까지 안 부분인데, 믿습니다. 예. 걱정되는 부분인데 벌써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예. 지금 좀 전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었냐 하면은 이재명이 무죄다. 유죄로 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옆에 있는 공범들이 다 유죄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오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린해놓고는 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하면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피선거권 박탈되잖아요. 당연히 자격 상실되지. 그러면은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다. 니들 국민이 무슨 국민이야? 자,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이게 뿌리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난번에 예. 우리 그때 그 사드 때도 예. 전부 다 그 전자 렌즈 안에 들어가서 예. 다 튀겨서 죽는다가 그렇죠. 예. 몸이 튀겨 하면서 다 튀겨 하면서 예. 난리를 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옛날에 소고기 괴담 만들 때도 그랬고요. 걔들 어떻게 했습니까? 소고기 먹으면 뇌 빵꾸 구멍 뇌탁 구멍 송송 예. 해갖고 뇌 뚫리는 것처럼 뇌송송 구멍탁 뇌송송 구멍탁 해가지고 난리를 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가지고도 그 원자력 박사들이나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와서도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네. 그 말을 믿지 않고 누구 말을 믿어요?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과학자들한테 돌팔이라고 그랬어요. 돌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또 누구 말을 믿어요? 돌팔이라고 말한 이재명 말을 믿어요. 과학을 믿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오신 분들, 일본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관계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부 좌파 과학자들이 저거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면은 그 말만 믿고 그렇죠. 예, 그 말만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 포섭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 하면은 그거를 또 이재명이 또 이야기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교과서가 되고 네. 그거하고 다른 말 하면은 어떤 과학적 지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전부 다 무시.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증명됐는데 누가 하나 사과합니까? 예? 지금 5만 5천 군데를 그거 핵 관련돼 갖고요. 받아. 오염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사했는데 5만 5천 군데를 조사했는데 네. 제로. 0.2%만 아니 0.2%만 방사능이 검출됐어요. 네, 사실상 제로란 거죠. 예, 근데 0.2% 검출한 것도 기준치의 50분의 1이야. 예. 예, 기준치의 50분의 1. 그런데 불구하고 온 바다가 썩는 것처럼. 아하. 그리고 이재명이가 82개국에다가 네. 신서 보냈잖아요. 예. 예?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렇죠. 무식한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놓고는 요즘 아마 지난 주말 보셨죠? 일본산 참돔 없어서 지금 못 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해놓고 그런 유엔의 최고의 전 세계적 핵과학자들을 돌팔이라고 한 다음에 지들은 가가지고 목포 앞에서 목포 횟집에서 회 먹고 있어요. 예. 회는 보통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회를 쳐 드시죠. 왜 회 처먹잖아요. 회는 처먹죠. 회 처먹- 회 우리 처먹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회를 그렇게 예. 먹는 방법을 얘기해요. 회를 떠먹기도 하고 처먹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렇죠. 예, 회 처먹기도 하고 그렇죠. 떠먹기도 하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요.
해서 먹기도 해요. 그거 저기 탕탕. 예, 예. 아. 조사 먹어요. 쪼싸 먹으면 조사합으로. 예. 조사합으로. 예. 예, 그러니까 낙지를 조사합으로. 예, 낙지는 해서 먹죠.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조금 더 나가면은 지금 봤을 때는 예. 이재명이가 그 유죄 판결로부터 자유롭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도 아직 지금 이번에 그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4등 하다가 이재명이가 자기 카니발에 태워가지고 왜 이렇게 김민석 표가 안 나오지 하니까 갑자기 1등이 돼버렸어요. 예, 1등. 근데 그런 김민석이가 뭐라고 돼 있냐? 참 1심 판결 전망에 대해서 유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좀 순진한 것 같아. 그런데 사성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김병주 노땅이더라고. 여기는 와 진짜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임을 재판부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이런 사법부를 부정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는 게 반민주 세력 아닙니까? 그게 반국가 세력 아니에요? 반국가 반민주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 가지 축이 뭐냐면 입법권, 사법권, 그죠? 그 다음에 행정권. 네네. 이게 3권이 이제 분립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라고 그러고 본인들이 민주화했다 그러면 도대체 인민민주화로 한 건지 네네. 이 3권 분립을 지키겠다는 건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재명 그 일당들은 뭐냐면 자기들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그게 잘못된 게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법부가 잘못됐거나 검찰이 잘못돼. 예? 그러니까 못된 사또들 있잖아요. 변사또 같은 탐관 오리들이 맨날 욕한 게 뭐겠습니까? 예? 법이 잘못된 거지. 자기들이 잘못됐단 말 안 해요. 왜? 이 사람들은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 예. 예, 제일 싫은 게 암행어사입니다. 예? 그리고 암행어사를 모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만약에 판결 잘못하면 판사 니들 탄핵할 거야. 이거 지금 으름장 놓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이재명이 별 수를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자 판사님들을 바깥에서는 뭐냐면 압박하고 맨날 판결하기 전에 이제 막 이재명 외치게 해서 판결하면서 막 이게 막 국민들 분노처럼 일으키기처럼 할 거고 한쪽에서는 뭐냐면 회유에 들어갈 거라고요. 뒤에서는 온갖 인맥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공천 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조 인맥 갖다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판사님들 인맥을 어허. 갖다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뒤에서 원래 작업하는 걸 굉장히 잘한다니까요. 이재명이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네네. 예, 뒤에서 족보 갖다 가지고 그 사실 몇 기 해가지고 거기 친구는 누구 있고 그 인맥 관계 친한 사람은 누구고 이런 거 다 조사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또 혹시나 판사가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허. 그걸 조사해서 너 이걸로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아하. 야, 참. 할 수 있는 게 쟤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판결을 내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딱 찍어가지고 해당 재판부 판사를 좌표를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딸들이 딱 지령을 하면은 앞에다가 수원지방법원 앞에다가 이화영이 유죄 판결 때린 사람 판사 탄핵하라고 붙이고 앞에서 집회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좌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예. 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우호적이어야 돼. 근데 저 사람이 적대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뿌리가 뭔지가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 뿌리까지 다 캡니다. 아하.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은 누구고, 아하.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어허. 그 다음에 친구는 누구 있고, 어허. 예? 사돈의 팔촌은 뭐하고, 집안은 어떻고, 이런 거 뒷조사 싹 하고, 이거 잘하는 게 누구냐면 쟤들이에요. 아하. 그러면 살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이 뭔가를 잘못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갖다가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야 이번에 좋게 가자. 저쪽에서 이거 알고 있더라. 이제 친한 놈이 하나 가요. 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동창 예. 같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나오거나 예. 고대를 나왔거나 이 동문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친구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요. 쉽게 말하면 거시기 친구. 그렇죠. 예. 거시기 친구. 예. 예, 점은 없을지 있는데 예. 거기 이제 가잖아. 그럼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만나자면 만날 거 아니에요. 예. 친구인데 아무리 판사라도 내가 할 때까지는 안 만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제 쓱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예. 그죠? 친구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넌지시 저쪽에서 내가 아는 루트가 있어서 그런데 너 그거 아버지 뭐 혹은 친구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 투자한 거 이거 문제 삼겠다. 가만 안 있겠다고 지금 이러대. 그 저쪽하고 좋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겁나요, 안 나요? 겁나죠. 겁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상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민주당 먹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흔들리는 놈 없다.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야, 경기도 권력 갖고도 별짓을 다 했는데 대법원을 바꿨는데 예? 그렇네요. 이제는 민주당 권력 가지고 뭐를 못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저분이 양심껏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아하. 오히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법원 내에서도 이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법관의 개인정보, 출신 지역,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신상 털기하는 것에 대해서 형사 처벌에 대한 정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법원 행정처에서 과도하게 판결에 따르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법원 행정처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 개인. 네.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엄벌에 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재판부 보호에 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재판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내용 가지고 재판부를 협박하거나 겁박했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엄벌할 수 있는 그리고 판사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판사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법부도 좀 더 편안하게 객관적으로 판결할 수 있을 거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 개인을 마녀 사냥하지 못하게 그러게요.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뭐냐면 좌파 스피커들 있죠. 그런 것들 동원해서 한단 말이죠. 저 판사가 알고 봤더니 저렇게 하는 놈이야. 이런단 말이죠.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좌제입니까? 자기는 그랬어요. 정진상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외친 놈이 인간인데 정작 뭐냐면 다른 사람을 개인을 공격할 때는 옆 사람 저기 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조상이 친일이었고 이거 한다고요. 예? 그게 바로 저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 일본이 싫다고 일본이 합법적으로 하는 것도 반대해야 되는 그게 반일입니까? 그래야 표가 나오니까. 그 짓을 하는 게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더 고립되는 거예요. 일본이 정당하게 만약에 하고 있고 우리가 그거를 막 반대하는 것이 억지로 보이면 우리나라 말을 우리가 진짜 원하는 말 독도는 우리 거다 하는 말을 누가 국제사회에서 믿겠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객관적이고 저기 대한민국이 말하는 거는 솔직한 말이야.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것들은 이 거짓말을 갖다가 자꾸 해가지고 좌표 찍기, 그 다음에 이 반일, 이를 갖다가 이런 데서 써먹으면은, 거짓말에다가 써먹으면은, 우리나라 말이, 우리가 하고 싶은 진짜 말이 희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발 좀 뭐냐면, 잘못된 반일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국익에는 큰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